여기가 우정천국. 오늘 컬처 클럽을 하는데 우정천국에서 시작합니다. 저 우표가 있어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사람 그러지 말고 형님 오늘 가시면은 학교가 뛰어가지고 할게요. 지금 우리가 17명인가? 네, 6명. 16명. 이렇게 오늘의 그 테마는 저기 갑신정변, 그 흔적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질문 그 10개 내드린 것 중에서 갑신정변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갑신정변을 영어로.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더 생각을 해야 하는데 값을 레볼루션 하면 어떡해. 값은 정말. 레볼루션이 혁명이고 혁명이고. 정변은 왜 정치 변혁이니까 뭐 그거 그대로 하면 그 폴리티컬 체인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너무 저기 문어적이고 갑시 후예요. 갑시는 그냥 GAPSIN이고 갑시는 그 후는 하여튼 저기 그런 의미. 갑신 정변을 그래서 혹시 나중에 영어로 어떻게 뭐 얘기하겠느냐 그렇게 누구한테 이제 뭐 얘기하시면서 갑신 후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이게 이제 2박 3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기 3일 천하니까. 근데 시간상으로 딱 따지면 46시간이더라고요. 46시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정국 그 낙성식을 했더라고요. 낙성식을. 낙성식이란 건 뭐냐면 이 건물을 이제 새로 지어가지고 이거 축하연을 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이걸 땅을 사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어떤 식으로 짓자라고 이제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 독립운동가였었어요. 근데 그 독립운동가가 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제 일본식 집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한옥이 없어지는 게 그걸 막기 위해서 한옥 그 집단 아파트 단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파트는 없었고 한옥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북촌 그 한옥 단지가 생겼고 또 익선동 한옥 단지도 생겼거든요. 근데 이쪽 익선동은 조금 이 북촌보다 유지 보수가 적어가지고 지금 한 120채만 남아 있어요. 근데 한때 저기 지금 오세훈 그 시장 때 거기를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집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이제 그게 저기 이제 중단돼 가지고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서술락길 거기 이제 그 종로 삼가 그쪽 가다 보면 익선동 한옥 그 단지도 우리가 잠깐 볼 겁니다. 뭐 그거는 뭐 김옥균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하여튼 그 한옥 단지 그리고 갑신정변 참여자 집 그리고 갑신정변 때 이제 고종이 실제로 이제 움직이고 김옥균이 움직였던 그런 저기 흔적 그거 세 개를 오늘 보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하여튼 뭐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산대군도 여기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조선 마지막 왕이 순종이잖아요. 이제 순종이 결혼을 2번 했어요. 첫 번째 이제 왕비가 이제 먼저 죽었어.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저기 다시 한번 결혼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할애식을 올렸어요. 여기서 두 번째 결혼할 때. 두 번째 결혼할 때.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도 여기서 했다고 하여튼 들었다. 하여튼 순종하고 관련 하여튼 많은 데고. 그래서 순종이 1907년부터 1910년까지 3년간 왕을 했거든요. 이제 한일합방 하는 바람에. 하여튼 여기가 그런 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흘러서 여기에 풍문여중고 여기가 건물이었어. 풍문여중고. 그때 왔어요. 풍문여중고 여기에는. 그래서 정화당, 경연당 하여튼 뭐 형광로 해가지고 이제 정화당 지금 이 건물이 그 옛날 그 건물을 그러니까 별궁 건물은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만들어진 그 건물로 이제 계속 이제 썼었는데 저거를 없앨까 뭐 생각도 했대요. 그랬는데 그냥 남기로 리모델링 하면 리모델링. 안에 리모델링 한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서울 공예박물관으로 됐는데 내가 저기 여기 한 2번 가봤거든요. 근데 볼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따로 와보세요. 여기 볼 것들이 상당히 공예들이 많겠네요. 네. 하여튼 그렇고 크게 얘기해 주세요. 어텐션. 잠깐만요. 보조 발언.
그거 좀 하면 이쪽 그 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본인 오늘 소개부터 하세요. 보조로 많이 설명해 줄 겁니다. 제가 조금만 아는 지식을 이제 보조해드리는데 여기 아마 오랫동안 그 긴 큰 담벼락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안에 원래 이제 그 조선 총독부 건물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경복궁 쪽에. 그리고 이쪽이 이제 그 직원들 그 사택 장소 또 이제 식산은행 사택 장소로 여기가 대규모로 조성이 됐던 데더라고요. 식산은행의 산업은행. 예. 그러고 나서 이후에 그 이제 덕산 이제 해방되고 나서 그 이제 덕산들 이제 덕산으로 이제 그 국유재산화 되고 그럴 때 미국 그 재산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 대사관 직원들 숙소로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사진을 한번 올려드리겠지만 요 건물 위에 올라가서 90년대 초반에 요 안에 풍경을 좀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 일본식 그 전형적인 일본식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 아, 여기서 근무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그 아마 그 뭐 미국 대사관 그저 부지로 뭐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제가 이제 최근의 소식은 잘 몰랐는데 아마 삼성에서 아마 인수한 모양입니다. 저 이건희 박물관 삼성에서 인수한 건 아니고 할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비정을 하고 나서 그때 문화재 그 비정한 것 같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감명 얼마나 많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전국에 뭐 나도 우리가 유치하겠다 어디 유치하겠다 이러다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울에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트 활용 방안이 처음부터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후보 중에서 이트를 갖다가 국가에서 이제 정하게 됐죠. 그래서 현재 궁터가 옛날 궁터 크기의 약 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얼마나 그 참 치졸하게 잔인하냐면 현재 궁터 얘기라는 것이 경복궁을 얘기하는데 경복궁 창덕궁 다 포함해서 그리고 이 율곡로도 옛날에 일부만 있었고 가다가 끊겼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 창덕궁하고 창덕궁 그리고 창경궁 종묘가 다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일제시대 때 그거를 이 조선의 길을 끊는다고 율곡로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다 이제 그 일반 길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복원하는 것 앞에 같던데? 갈 텐데 거기를 다시 연결했어. 지금 위를 종묘하고 이 창경궁 육교를. 그래서 지금 터널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반 도로가 됐거든요. 일본 그러니까 이따가 그러니까 창덕궁 그 앞에 공항선 가서 터널. 그래서 김홍집이 김옥준보다 나이가 9살 많았거든요. 근데 둘이 굉장히 잘 통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부천의 다른 이제 그 갑신 오적들 만날 때 그 중개한 사람이 김홍집이에요. 그리고 김홍집의 아버지가 박규수하고 그 굉장히 그러니까 친했어. 그래서 여기 김홍집 통해서 박규수를 만났고 박규수를 통해서 그 나머지 그 윤치호 뭐 등등 뭐 서서광법 서재필을 다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급에 그러니까 스승이지 당연히. 그래서 하여튼 김홍집하고 김옥균 집이 가까워서 그런 인맥이 형성됐다. 그래서 주위에 누가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인간이니까 결국 다 인맥으로 형성되는 거고 자주 만나야지 이게 친해지니까. 그래서 김옥균하고 근데 김홍집이 같은 해에 죽었어. 1894년에 죽었어. 왜냐면 김옥균은 이제 갑신정변 하고서 일본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10년 있다가 이제 상하이에서 죽었고요. 김홍집은 이제 갑오경장이 났잖아요. 1894년에 그때 죽었어요. 그때 하여튼 이따가 이제 이건 자연서 한 거예요? 아니 맞아 죽은 거 맞아. 암살당 마찬가지네. 암살당했다 암살당. 사람들이 막 몽둥이를 때려가지고 1895년 1년 후에 죽었네. 서울교육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전에 저기 경기고등학교 자리인데 여기 도서관으로 썼었죠. 그렇죠? 하여튼 그랬고 여기가 경기고등학교가 1900년 그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 이 북촌 그 가운데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가 그러니까 하나의 그 부지가 아니라 이렇게
집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의 그 이제 교종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게 시작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장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커졌어요. 이거 건물은 도서관 외에는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저쪽이 정덕도서관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옥균 얘기로 돌아가서 김옥균이 몇 년에 태어난 건지 예습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1851년이에요. 1851년 바로 전년도에 중국에서는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났어. 홍수전. 그래가 홍수전이 그러니까 1851년 12월에 난을 일으켰어. 그래가 거의 한 이제 10년 가까이 하여튼 뭐 막 난리를 쳤었고, 그리고 일본이 이제 처음으로 개항한 때가 1854년이에요. 그리고 1851년에 또 누가 태어났냐면 민비가 태어났어. 돼지띠. 그래서 김옥균하고 민비가 같은 돼지띠예요. 같은 연도에 태어났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엄청나게 갈등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결국 민비가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죽인 거거든요. 김옥균을. 하여튼 같은 연도에 태어났다. 이제 그거 한번 생각. 세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저희가 바뀌면서 인사동이 골동품 가게가 많이 생긴 것도 여기서 이제 계속 그 집안 배경으로만 살다가 이제 그게 이제 끈이 떨어지니까 내다 파는 거예요. 예. 아무튼 20년대 30년대까지 그 규모가 유지되는데 오늘날 북촌의 그 한옥들은 아까 누구죠? 저 익선동 개발한 사람. 예.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있을 때 이제 쪼개서 큰 필지들을 사가지고 쪼개서 팔았구나. 오늘날의 그 한옥 지금의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년대 30년대 지어진 한옥들이에요. 아니 제가 오래된 항상 한옥이 궁금했던 게 네. 북촌이 보면 역사적으로 그런데 집 크기가 적더라고요. 지금은 적죠. 그래서 외정가에서 아니 그 그러니까 이유 때문에 그게 개발을 해서 집단을 개발을. 디벨롭. 작게 이제 해야지 이해가 팔리거든. 근데 나 이해가 아파트 평수 낮게 이제 주공이 했듯이 그런 식으로. 서울에 그래서 가장 오래 지금 된 주택이 민간 주택으로는 가장 오래된 주택이 아까 올라오다가 말씀하셨는데 그 윤보성 가옥. 그게 그 1860년대인가 지어진 가옥인데 그게 민간 가옥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데. 저 600년 그 서울인데 제일 오래 나머지 다 개발돼 갖고 없어졌는데 그게 지금 민간 가옥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가옥이랍니다. 그거는 디벨로퍼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집이 부자였어요. 막 도와주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제한테 막 고문당하고 막 뭐 재산도 뺏기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단순한 디벨로퍼가 아니라 독립운동가 독립운동 하여튼 조선어학회 회관도 만들어주고 이 그분이 누구, 정세현? 만들었는지 뭐 모르겠네. 근데 아마 이걸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뒤에 온 사람 다시 물어봐 뭐 얘기했는지. 두 번 얘기 안 하고. 여기 조선어학회 털에. 그때는 그런 사람이 설명해 줘야 돼. 내가 못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잘 못 들어서. 무서워서 말을 못해. 여기가 뭐라고? 여기 핵심길.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다니지만은 핵심은 어디냐 이 길이다 여기가 핵심길이래. 라고 대표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저기로 많이 다니지만은 여기가 핵심길이래. 이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가보면 알겠지. 가봤어요. 이유를 아냐 몰라. 거기 한 가지는 내 기억에 우리 성폭 너무 가고 약간도 여기 오래된 책방도 있네. 여기서 고정기. 옛날 책방인가 봐. 새로 만들었을까? 여기 헌책방이야. 집을 그대로 헌책방을 만들었네. 재밌네. 어디로 갔어? 일로 갔어? 오세요! 퀵! 다시 얘기해달라고 하지 말고 빨리 와.
얼음이 느린 분들은 유료화한대요. 유료. 참가비를 다시 얘기 안 해줘요. 아까 그 큰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이 길로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길로 와도 다 목 지나치는 것들이 뭐냐면 저기 보면 저기 박규수 집터라고 표석이 하나 있어 땅에. 그리고 그 옆에 강혜원 그 터라고 또 있죠. 강현. 그 표석이 2개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박규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개화당 사람들이 뭐 김옥균 뭐 등등 해가 다 여기 와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여기가 박규수 집. 박규수가 누구냐면요. 박지원의 손자. 박지원의 이제 물론 손자이고 이제 북학파기도 한데 평안도 관찰사를 했어. 근데 관찰사를 할 때 뭘 했냐면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 따라 들어왔는데 그걸 격침시켜서 부서뜨린 거야. 그때 평안도 관찰사를 했어. 그래서 대원군이 엄청 좋아했어. 그래서 그게 1866년이거든요. 제너럴 셔먼호가 격쳐졌는데 그리고 나서 5년 있다가 신미항해가 터진 거야. 그러니까 미군이 온 이유가 왜 그 배를 격침시켰느냐. 복수하러 왔구만. 근데 신미항해를 결국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박규수였어요. 박규수 집이었고 하여튼 저기 더 이제 올라갔다가 그 나중에 이제 뭐 형조 판서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한성 판년도 하고 그러다가 하여튼 이제 그 갑신정면 할 때는 이제 이미 죽었어 박규수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박규수 그 다음으로 리드했던 사람이 유대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치가 이제 의사. TV 드라마 종종 나오지. 오경석이라고 이제 그 사람이 역관인데 근데 유대치 근데 갑신정변 일으킬 때는 오경석도 죽었어. 그래서 유대치가 이제 다 리드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아팠었어 그때 몸이. 그래가지고 갑신정변에 정확히 이제 조이는 못했어요. 물론 나이도 많지만. 그런데 갑신정변 일으키고 나서 행불이 됐어요 이 사람이. 유대치가.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죽임을 당했느냐 아니면 이제 아예 시골로 가서 이제 뭐 잠적했느냐 그 2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갑신정변 때 행불이 됐어요. 그 이후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어. 자살하고 부인도 자살하고 막 다 했어. 집이 풍비박산이 난 거야. 그래서 그 집을 뺏어서 민영이기가 자기 고쳐준 알렌 그 의료 선교사 그 사람한테 이거 여기서 세양식 병원을 처음으로 만들어봐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졌고 이게 나중에 연대 세브란스가 된 거예요. 이런 건물은 지금 없어. 하여튼 그러니까 강연터라고 돼 있는 데가 거기가 홍영식 집터다. 똑같다라는 거. 저분은 얘기세요? 동상. 괴로워하는 모습인데? 괴로워하는. 알렌의 그 수교에 보면은 그 집을 갖다 인수하러 왔는데 뭐야 이게 이제 정통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창덕궁으로 가기 전에 일본 공사에 갔어. 가깝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돌아서 와서 그렇지 실제로 가까운데 거기 가서 일본 공사한테 그 군대 보냈냐고 김옥균이가 공사한테 물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보냈지라고 얘기를 하고 왜 여기를 거쳤느냐 빨리 창덕궁에 가서 오종하고 빙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제 대피시켜라 이제 그런 메시지를 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김옥균이가 여기를 일부러 거친 이유는 지나가는 길이기도 했지만 이제 혹시 반란 일으키는데 일본군이 안 도와주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 이게 정변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이제 확인 차원에서 이제 갔어요. 근데 그 지금 여기가 이제 뭐가 됐냐면 천도교 그 총본부에 총본부. 근데 여러분 뭐 결혼을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건물 안에 수은회관이라고 있었어요. 수은회관에서 결혼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하여튼 그 건물에 있었고요. 천도교가 뭐 잘 아시다시피 동아경명 그 이제 본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최재훈 뭐 이런 등등.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지금 뭐 얼마나 파워풀한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뭐 미세는 크고 특히 이제 지방 쪽 가면 그쪽 가면 동아경명 이쪽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쪽 아직도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김옥균이가 이제 일으켰잖아요. 그 우정천국에서 그리고 저쪽 그 바로 건너편 안동별궁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가가지고 거기서 민영이가 이제 크게 부상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몇 명 이제 죽였어 사람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창덕궁에 와가지고 창덕궁 안에 대조전이라고 있어요. 대조전. 대조전은 왕비의 침실이 있는 그 건물을 얘기해요. 근데 밤에 그때가 이제 오후 9시 10시쯤 됐는데 그때 이제 고종이 자기 방에 안 있고 거기 왕비 방에 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대조전에 가서 지금 막 화재도 나고 막 그러니까 이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게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서 이 경우궁 바로 이제 근데 경우궁이 지금 정확히 어디인지 몰라요. 그 흔적으로는 하여튼 이쪽에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쪽에 거쳤다가 아까 말한 그 개동궁 있잖아요. 여기로 왔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창덕궁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잡히고 도망가고 이제 막 그런 거거든요. 그 시간이 하여튼 46시간 안에 이제 일이 생겼다.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압축해서 어떻게 뭐 얘기를 해야 되나? 할 얘기들 하여튼 많은데. 그래서 하여튼 한마디로 처음에는 그 청군이 그 당시에 1,500명이 이 서울의 근방에 있었어요. 1,500명. 근데 처음에 2년 전에 이모군란이 있을 때는 4,500명이 있었어요. 근데 4,500명 안에 이제 뭐 마건축이나 뭐 우리가 아는 위안스카 있잖아요. 위안스카 이런 사람들이 이제 2년 전에 그 이모군란 때 왔어. 근데 그때는 위안스카이가 쫄병이었어. 쫄병 처음에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떠가지고 우리나라를 좌지우지를 했거든요. 그 위안스카이가 나중에 좀 올라가가지고. 근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여기 이제 그러니까 2박 3일 할 때 마지막 날 여기 김옥균도 있고 뭐 고종도 있고 민비도 있고 다 그런데 위안스카이가 지휘를 해가지고 그 진압을 한 거야. 그 진압한 것 공 때문에 위안스카이 팍 뜬 거야. 처음엔 쫄병으로 왔다니까. 그 당시 나이가 26살이었어 위안스카이가. 근데 10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이제 중국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황제까지 했대. 만주국. 아니 만주국이 아니고 만주국은 그 다음이고요. 그 잠시 또 저기 제국을 만들었어 잠시. 근데 3개월 만에 그 제국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막 올리게 하니까 뭐 좋아가지고 제국을 만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뭐 엄청 반대했을 거 아니야 여기저기서. 그래가지고 화병으로 죽었어. 화병으로. 자기가 황제가 됐는데 그거 제대로 자기 이렇게 인정 안 해준다고 화병으로 죽었어. 근데 하여튼 그 위안스카이가 뜨게 된 거는 순전히 우리나라에서 갑신정변을 진압했다라는 거, 그 공로 때문에 뜨게 됐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중국에서는 과거에 실패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문관으로 가려다가 안 되니까 무관으로 왔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왔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어느 정도 있는데 하여튼 코스가 그렇게 되고 나중에 북양 대신도 되고 이제 뭐 막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또 베트남을 이제 먹으려다가 이 청나라하고 청불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각각 만만한 데를 속국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때 그러면 그 인조가 그때 그 저기 뭐야 그 머리를 조아린 사건은 그거는 그때 속국 안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관련. 근데 그거는 석국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심화된 거는 분명해. 심화된 거. 근데 지금 그 이모군란 일어나서 그 속국 수준하고 또 다르더라고. 이거는 완전히 식민지 같이 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하여튼 뭐 그건 이제 좀 여러분이 공부를 좀 더 하여튼 뭐 이것저것 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속국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모군란이 결정적이었다. 시진핑이가 그걸 생각하고 하는 건가? 트럼프한테 맨날 속국했다는.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 때가 있었어요. 그게 1853년 그때 이제 54년에 개항을 했거든요. 그 흑선 가지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이제 인구도 많고 어느 정도 사니까 일본을 이제 식민자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1861년부터 65년까지 남북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자기 일들이 바빠갖고 식민지화를 못했대.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저기 일본하고 빼고는 이제 제일 먼저 미국하고 이제 통상조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게 봤대. 정치는 뭐 정치지만 이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금방도 막 금산금강 그런 거 알잖아요. 그래갖고 지하자원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별로 없다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멀리 한 거야.
그 대신에 일본이 이제 한국은 좀 맡아줘. 일본 너는 우리 계속 그 지배하에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필리핀 바뀐 먹고 거예요. 필리핀 먹고 이거는 주는 거 그때 그거는 이제 그 그건 또 개념을 작동했겠네 나중에. 그것도 나중 얘기고. 하여튼 그래서 처음에 왜냐하면 중국이나 이쪽은 영국하고 프랑스 이쪽이 다 막 독일이 와서 먹는데 미국은 이제 후발주자해갖고 이제 이쪽에 극동에 가진 게 없었잖아.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찍고 이제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서 이제 일본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관심 없다. 이제 패행당한 거야. 그러면서 러시아가 들어온 거야 이게 러시아가. 러시아가 보니까 그런 그러면서 불만에. 러일 전쟁 생기고 뭐 등등 막.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제 근데 러시아는 그 지하 자원보다는 이제 그뭐 부동항 등등 부동항. 해가지고 자꾸 남쪽으로 가야 되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게. 근데 결국 러일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이제 깨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으로 러시아가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아가노로 파손해버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